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내가 확인이 안 되네. 오케이. 예, 잘 들린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NBM이죠. NBM인 Nuts and Bolts 멘탈리티라는 내용인데, 아메이 사업은 후원하는 사업이에요. 또 제품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후원과 제품 전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성공자의 마인드를 갖추는 거거든요. 저는 이 사업을 30년 동안 해왔어요. 초창기에 우리도 제품을 많이 전달하고 후원을 많이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그런데 크게 성공한 그룹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단지 제품을 유통시키고 후원을 많이 한다고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성공자의 마인드, 성공자의 그릇을 갖추어야만 그 성공이 나를 떠나지 않고 지켜준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김정규 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아메사업의 본질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껏 느껴왔던 거, 봐왔던 걸 정리해서 성공을 해야 된 이유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나눌 건데,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 들어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는데 서구 사상에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라는 거예요. 헬레니즘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어떤 이념인데 헬레니즘은 인간 중심으로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헤브라이즘은 신 중심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인데 결국은 둘다 인간의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지만 헬레니즘은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 만들어진 사상이고 또 헤브라이즘은 기독교 사상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는 두 사상이죠. 근데 헬레니즘이든 헤브라이즘이든 어쨌든 둘 다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인 거죠. 헬레니즘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2000년, 2500년 전에 만들어진 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2500년 전은 우리는 미개하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많이 오래됐고 미개하고 덜 깨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때 사상을 들여다보면 지금 우리들의 생각이나 사상보다 훨씬 앞서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감동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헬레니즘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예요.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흑인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노예 취급을 했죠. 인간에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500년 전에 삶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의 자리가 잡혀 있었어요. 삶의 가치를 두자. 여러분은 삶을 어떻게 보시나요?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왜 태어났을까라고 생각하시죠? 어떤 생각이 여러분을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근데 2500년 전부터 인간은 긍정적인 사고에 초점이 맞춘 사상이 자리가 잡혀 있다. 그래서 불과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일들이 벌어졌지만 지금은 함께 사는 사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두 번째, 헬레즘의 가장 큰 핵심이 두 번째는 숙고하지 않는 삶은 무가치하다라는 거야. 숙고하지 않는 삶.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삶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삶에 가치를 두고 나의 삶의 미래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경우 많이 있다라는 거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고민을 많이 해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어, 그 인류 역사를 보면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어요. 호모 사피엔스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그 두 유인원은 같은 시대에 존재했다고 그래요.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사피엔스가 같은 시대에 존재했다. 그런데 결국 지금 되돌아보면 네안데르탈인은 멸망을 했어요. 멸종을 했죠.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의 주인이 됐습니다. 우리들의 조상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죠.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그 둘이 존재하던 시대에 환경에 더 적응을 잘할 수 있었던 건 네안데르탈인이래요. 몸도 크고 힘이 있고 사냥을 잘하고
호모사피엔스는 네안데르탈인에 비해서 좀 비리비리했대요. 그런데 결국은 네안데르탈인은 멸망을 하고 호모사피엔스가 주인이 됐다. 이거 뭐냐면요.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자, 생각하는 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냥을 하기 좋고 덩치가 크다고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할 줄 아는 자가 존재하는 마지막 승자가 된다라는 얘기죠. 저는 이 세 번째,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2500년 전에 반짝인다고 다 영광을 얻고 승리하는 건 아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도 반짝이는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근데 어쨌든 이런 사상이 2500년 전에 정립된 사상들이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에는 헬레니즘의 사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헤브라이즘의 사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결국은 생각에 있다라는 말씀을 끄집어내고 싶어서 그래요. 생각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다시 말하면 생각은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 의해서 모든 것이, 즉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성공도 생각에서 출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중에 하나가 성공을 해야 된 이유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공을 하면 되지 성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성공을 하면 되지 성공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학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공부를 잘하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셨나요? 못하셨나요? 어쨌든 좋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차이가 뭘까요?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해야 될 이유를 알아서 공부를 잘하는 거고,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 해야 될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부모 여러분이 자녀를 가지고 계시다면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고 윽박지를 게 아니고 그 애들에게, 자녀들에게 공부를 잘 해야 될 이유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 알아서 스스로 공부를 해요. 명확한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죠. 행복하고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역시 저는 명확한 이유를 몰라서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행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은 행복해지기로 결심한 것만큼 행복해진대요. 여러분은 얼마큼 행복해지기로 결심하셨습니까? 청소년 범죄 상담소에 그런 얘기를 한대요. 청소년 범죄면 20이 아직 안 된 거죠. 20살이 안 되는 그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 인생, 이번 인생은 글렀어요. 그런데요. 이번 인생은 글렀어요. 아직 20도 되지 않은 그 젊은 애들이 이번 인생은 글렀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재범을 일으키고 다시 교도소에 들어온대요. 행복해질 이유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행복해지기로 결심하지도 않은 거야. 안타까운 얘기지만 얼마 전에 신림동 무차별 살인이 있었죠. 그 사람이 잡히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는 되는 게 없다. 내가 불행해서 남들도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어서 살인을 저질렀다. 라는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아직도 젊은데 본인이 행복해지기로 결심을 하고 행복해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 나이도 많지 않은 그 젊은 나이에 내 인생이 이제 벌써 글러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봉사하시나요? 희생할 줄 아나요? 누구는 사랑할 줄 알아요. 봉사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아요. 또 누구는 그러지 못해요. 역시 명확한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사람은 공존이 인류 생존의 비밀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류는 약해요. 힘이 없어요. 무기력해요. 근데 그들이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존이에요. 인류와 공존이란 함께 더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살 줄 아는 방식을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성공하고 못하고는 이유가 뭘까요? 역시 명확한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제가 30여 년 전에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 저는 성공을 해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성공이 뭔지도 모르겠어. 성공이란 그냥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제약회사에 다녔고 결혼을 했고 애가 태어났어요. 그냥 행복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부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성공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내게 신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그냥 나의 행복을 찾아가면 그게 행복이고 성공 이론이 된 걸 했었어요. 정확히 크게 성공해야 될 이유를 몰랐었어요. 근데 아메를 통해서 아메 미팅 속에서 내 인생 그저 그렇게 태어나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걸 알았죠. 그리고 내 인생 한 방향으로 정했어요. 열심히 살자. 최선을 다하자. 지금의 나를 벗어나자라는 노력을 하고 어쨌든 저는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됐고 아메 트리플 다이아몬드는 세계적인 성공자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암참 미팅에 참석을 했었어요. 미국 경제인 연합회에 참석을 했었어요. 저는 세제 몇 개 유통시키며 건강보조식품 유통시키면서 약간의 부수입을 바라고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이 와서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되고 성공자가 된 이 마당에 제가 상공회의소에 참석을 할 수 있었어요. 미국 상공회의소. 그 상공회의소는요. 미국계 한국에 있는 CEO들이 참석하는 그런 자리였어요. 한 회사의 CEO들이 참석하는 자리에 제가 초청을 받고 참석했어요. 성공자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성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꼭 성공을 해야 되나?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꼭 성공을 해야 되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봅시다. 왜 내가 꼭 성공을 해야 되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린 질문들은 제가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저희 생각을 정립한 생각들이에요. 김기범, 네가 왜 꼭 성공을 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성공해야 돼? 꼭 그래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 모든 사람이 장관 되는 거 아니잖아. 모든 사람들이 주지사 되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거지가 되는 거 아니잖아. 사람은 각자 위치가 있어. 그 위치에 맞게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면 돼라는 게 제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아메 안에서 나보고 성공을 해야 된대요. 왜 성공을 해야 되지? 여러분은 성공하셔야만 됩니다. 대충 그저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돼요.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3초원의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3초원의 세상의 특징은 시간의 지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은 변화한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쇠는 녹이 슬고 사람은 나이가 들고 상해가요. 그게 변화하는 겁니다. 그 변화를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달라진다. 지금보다 미래는 반드시 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보다 미래는 반드시 달라진다. 그런데 이 달라진다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지금보다 달라지는데 어떤 거냐? 지금보다 나아지는 달라지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하죠. 근데 지금보다 나빠지는 변화가 있어. 부정적인 변화죠. 지금에 비해서 미래는 더 나아지든지 나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변화를 성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보다 나빠지는 변화를 실패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제가 질문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은 미래에 성공하길 바라나요? 실패하기를 바라나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지기를 바라세요? 나빠지기를 바라세요? 아마도 지금보다 미래가 나빠지기를 바라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두 다 성공을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세상은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성공은 인위적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져요. 성공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실패는 저절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만들어진 게 실패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성공을 해야 되는 건 나고 인위적 변화인데 그건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성공을 해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성공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공의 출발점은 나다. 나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동물답지 않다라는 말이죠.
동물답지 않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그럼 동물답지 않은 게 뭘까요? 동물들은 꿈을 꾸지 못해요. 동물들은 자살하지 못해요. 동물들은 신앙을 갖지 못해요. 동물들은 기도하지 못해요. 동물들은 음악을 할 줄 몰라요. 동물들은 그림을 그릴 줄 몰라요. 그리고 동물들은 자신을 인지하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답다라는 것은 동물답지 않다는 것, 즉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있는 것. 자살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의 특징이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기도를 할 줄 아는 것도, 음악을 아는 것도,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자신을 인지하는 것. 나를 인지하는 것. 동물들 실험을 해봤습니다. 거울을 비춰봤어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거울을 보고 공격을 했어요. 자기인 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능이 뛰어난 몇몇 동물들, 예를 들면 돌고래라든가 침팬지라든가 이런 지능이 뛰어난 몇몇 동물들은 한참 지난 다음에 거울 속에 있는 존재가 자기라는 걸 알아요. 사람이 내가 나를 알아야 사람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나임을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지금 김기범이 강의를 하고 있죠. 김기범이 강의를 하고 있는 나는 김기범인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나라는 걸 아는 것,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나는 누구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지? 지금도 저는 고민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주제, Who am I?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나는 누굴까요? 김기범은 누굴까요? 화면에 이수민 사장님 이름이 보이네요. 이수민 사장님 누구죠? 김효선은 누구지? 김현주는 누구지? 나는 누구지? 자, 나라는 사람은 첫 번째,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무의미해요. 내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인지하고 내 가족을 인지하고 내 친구를 인지하고 내가 속한 사업을 인지하는 것. 내가 인지했기 때문에. 자, 물에 아들이 빠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물에 아들이 빠졌어요. 무조건 뛰어 들어갑니까? 아니요. 무조건 뛰어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만약에 물에 빠진 아들이 내 아들이면 이를 불문하고 무조건 뛰어 들어가. 근데 남의 아들이면 고민해봐요. 자, 여기서 물에 빠진 아들이 중요한가요? 내가 중요한가요? 내 아들. 다시 말하면 기초는 나라는 거예요. 내 아들일 경우에는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 들어가지만 남의 아들일 경우에는 고민해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있기 때문에 아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주어는 나다라는 거다. 이 세상은 나라는 거예요. 나부터.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저기 지금 이게 뭐 은하계인지 어쨌든 어떤 성운이에요. 아무리 우주가 커도 그 우주를 인지할 수 있는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여러분이 서울에 있는 중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태양이 뭘 중심으로 돌아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게 아니고 나를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나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고 나를 중심으로 은하계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는 나다. 그래서 삶은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서는 개를 아주 천시해요. 무시합니다. 하지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개가. 사자는 용맹스럽죠. 왕 중에 왕이에요. 하지만 죽은 사자는 생명이 없는 사자는 개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 얘기는 시간 없어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강의를 하는 저는 단 하나의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고 이 세상의 최후의 존재예요. 나는 나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냐면 60억 분의 1의 확률 속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죠. 여러분 부모님의 몸에서 여러분이 태어날 확률은
60억 분의 1보다도 더 확률이 낮아요. 근데 어쨌든 그 중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태어난 거야. 2등이나 3등만 해도 못 태어나요. 나는 희귀한 존재.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끔 지구 멸망에 대한 영화를 보시죠? 만약에 지구에 혜성이 꽝 하고 부딪혔어요. 지구가 멸망했어. 근데 어떻게 부시시 눈을 뜨고 깨어나 보니 나만 살아남았어. 내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능력이 있는 사람이든 무지랭이든 간에 나만 살아남았어. 그러면은 이유 불문하고 나로부터 인류 역사를 새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나예요. 그게. 그런 내가 대충 살다 죽으면 인류 역사는 끝나는 거야. 나는 60억 분의 1의 확률 속에 태어났어. 그래서 싫든 좋든 나로부터 인류 문명을 시작해 나가야 돼. 내가 아담과 하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삶은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 삶은 제한적이에요. 삶은 한시적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50억 년이라고 불러요. 50억 년.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을 못 잡아요. 근데 그 중에 인류의 역사를 100만 년이라고 불러요. 50억 년 속에 100만 년이라고 한다면요. 참 계산하기 힘든데 24시간을 볼 때 24시간의 마지막 2초 정도 되는 게 인류 역사예요. 어쨌든 간에 인류 역사를 100만 년이라고 부르지만 100만 년 역시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00년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근데 100년 다 남았나요? 아니요. 오늘 제 강의 들으신 분 중에 어쩌면 반은 이미 없어졌을 거야. 3분의 1이 없어졌을 거야. 나머지만 남아있어요. 삶은 무한하지 않다. 그래서 인생은 타들어가는 초와 같다고 표현을 많이 하죠. 삶은 실전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마주 앉아있는 이 시간도 실전이고 잠을 자는 시간도 실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삶은 예행 연습이 없어요. 한번 해보는 거 아니야. 한번 해보는 거 아니야. 삶은 실전, 실제 시험을 보는 과정이에요. 가끔 괴로운 게 인생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괴로움을 많이 겪어요. 왜냐면 인생에는 문제니까, 문제투성이니까. 그런데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예요. 괴로운 인생일지라도 언젠가는 그 괴로움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있대요. 삶은 유한하다는 얘기죠. 네 번째, 후에마의 나는 누군가의 네 번째, 사람은 단지 지능이 뛰어난 동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팬지의 연장선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어. 사람에게 가장 특별한, 신이 인간에게 준 가장 위대한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죠. 자유의지. 신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 신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 안에 자유의지를 집어넣었어.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네가 선택하라라고 신이 인간에게 명령을 했어.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라. 사람답게 살아라. 그리고 사람을 신의 형상대로 본떠서 만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미완성의 신이다. 미완성의 신이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주 앉아 있는데 여러분 모두 다 신이란 신의 모습을 뭐 개인적으로 이쪽에 대해서 또 한참 얘기 드릴 게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갑니다. 사람은 신의 형상을 본떠서 만들었어. 신을 닮아가는, 다시 말하면 나는 그저 그렇게 태어나서 그저 그렇게 살다가 그저 그렇게 죽는 평범한 보통의 표시 안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라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거는 이기심을 가져라라는 뜻이 아니고 사람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암의 사업을 30년을 해왔어요. 많은 분들과 상담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을 격려를 해줬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할 줄은 몰라요. 자기를 정말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어? 난 바보 같아. 부족한 게 많아. 난 잘난 게 없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의식 속에 살더라고요. 아니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면 남들 사랑할 줄 몰라요. 가정 불화가 많은 분들 있죠.
자기를 사랑하지 몰라서 불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남을 사랑하려면 나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결코 남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게 진리죠.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대충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결혼하신 분들 자녀가 있나요? 자녀를 사랑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사랑스러운 모습을 대할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 돼야 돼요. 하지만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되려고 하면 혼내죠. 매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아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자녀야. 예를 들면 얘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의붓 자녀라든가 하여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은 방치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방치하지 않아. 자,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멋지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나를 방치하면 안 돼요. 그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공자는 누굽니까? 성공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예요.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공자가 된다? 거짓말이에요. 자신을 사랑해서 내 삶이 귀하고 가치가 있어 그저 그렇게 살다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삶을 열심히 살게 만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인내를 가지고. 바꿔서 말하면 전 그렇게 단정을 해요. 아메 다이아몬드는 누구냐?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해요. 왜냐면 다이아몬드는 인내의 시간을 견뎌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자기를 변화시켜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내가 나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성공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실패자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가끔 제가 들어요. 저는 사장님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용기가 없다. 용기가 없어서 도전하지 못하겠다. 용기가 없어서 다이아몬드가 못 되겠다. 그 말은 저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있는 이 모습 이대로 만족해요. 라는 거예요. 용기가 뭡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용기가 필요한 거야. 근데 용기가 없단 말은 내 지금의 모습을 뛰어넘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나는 누군가에서 자 나를 그대로 인정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마다 분명히 능력 차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예요. 음악 시간에 피리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걸로 시험을 봤어요. 저는 피리를 사서 도레미파솔라시를 열심히 하는데 안 돼요. 간단한 노래 하나 부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피리를 잡자마자 노래를 하는 거예요. 간단한 노래지만 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못하는데 그 친구는 잡자마자 작은 연주를 하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너 피리 배운 적 있니? 아니래요. 처음 잡아봤대요. 그때 저는 좌절감이 느껴졌어요.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잘 안 되는데 저 친구는 왜 피리를 잡자마자 노래를 하지? 난 바보 아닌가? 사람마다 능력이 있어요. 그 친구는 어쩌면 절대 음감을 가지고 천부적인 음악적 재질이 있는 친구였을지도 몰라요. 나는 그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뭐죠? 저는 상대적으로 바보 같은 거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그 친구는 음악적 재능이 있는 거야. 나는 음악적 재능은 없어. 하지만 다른 재능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좋든 싫든 잘났든 못났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미 사업을 시작하는 초기의 대부분이 무슨 얘기합니까? 저는 스피치 잘 못해요. 말 잘 못해요. 앞에 나가서 무대에서 설치지 못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앞에 나가는 자체가 두렵고 겁이 났었어요. 다 그래요. 근데 그 자체를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나는 앞에 나가서 무대 울렁증 때문에 스피치 잘 못하는구나를 아셔야 돼요. 그대로 인정하세요. 이 말은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정말 부러웠던 건 뭐냐면 시작한 지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앞에 나가서 마이크를 듣고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웃고 올리고 스피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덜덜덜 떨려요. 처음에 제가 앞에 스피치 하려고 나갔을 때 제가 제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말 한마디 하려고 집에서부터 외워가지고 가는데 그게 앞에 나갔을 때 뒤집어져요. 바보 같았어요. 근데 성공자가 되려면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김기범은 무대 울렁증이 있구나. 스피치를 잘 못하는구나. 머리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혀로 전환시키는 게 더디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자, 포기가 아니라고 했어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제가 뭘 할게요? 스피치하는 연습을 했어요. 나는 스피치 잘 못해. 말 잘 못해. 대인관계가 익숙지 않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어요. 제 고향이 충남 서산이거든요. 명절 때 서산에 내려가면 혼자 산에 올라가요. 그러면 수많은 작은 나무들 있어요. 나무들을 보면서 저 사람 저게 사람이야 라고 혼자 그 사람들 앞에 스피치하는 훈련을 했어요. 머리에서 떠오르는 얘기를 생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입으로 전달하는 훈련을 했어요. 전철 타고 미팅장에서 가면서 혼자 외쳤어요. 이 전철 안에서 아메에서 아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는 성공자가 될 거야. 계속 혼자 스피치하고 훈련하고 말을 했어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들 치료하는 곳에 가보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그곳에 온 사람들이 당신은 알코올 중독이야, 마약 중독이야를 알려주는 거래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왔는데 마약 중독 때문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코올 중독자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마약 중독자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임을 깨닫는 거. 아, 내가 알코올 중독이었구나. 마약 중독이었구나 아는 겁니다. 알아야 치료할 수가 있고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면 아마 처음 아메이 사업을 접하고 시작하시는 분들 대다수가 스피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이 부족한 걸 어떻게 극복할까 노력을 해 나가야 돼요. 성공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지금 내가 지금 이 모습을 인정하는 것부터 성공이 시작돼 나가더라.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지금 같은 인생이 아니고 또 다른 인생을 한번 살고 싶어.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신데렐라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신데렐라라는 영화가 2,500편 이상이 만들어졌대요. 물론 다른 회사에서 만들겠죠. 여러분 신데렐라의 내용을 다 아시죠? 처음에 무소리처럼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유리 구두를 신고 그 구두가 발견돼서 왕비가 된다.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마 성인이라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그 내용을 알 거예요. 근데 그 아는 내용, 그 얘기가 영화로 2,500편 이상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볼까요? 누구나 신데렐라 같은 인생을 꿈꾼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기는 신데렐라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없어. 그러니 영화로라도 대리만 주고 하는 거예요. 대리만 주고 하기 때문에 영화사에서는 신데렐라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구나가 지금 살아간 인생을 살면서 지금 인생을 신데렐라처럼 바꿔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은, 변화시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김기범이 처음부터 트리플 다이아몬드였을까요? 아니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꿈꿨던 최종 마지막 목적지는 SP였어요. SP 계속 하다 보면 플래티넘 되겠죠. 그게 최종 마지막 목표였어요. 그것만 되더라도 내 인생은 뒤바뀐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외치면서 나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어요.
결국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은 김기범을 트리플 다이아몬드를 만들 사람은 김기범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를 트리플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주지 못해요. 나만이 나를 트리플 다이아몬드로 만들고 나만이 나를 크라로로 만들더라고. 나만이.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치료 받을지 말지 내가 정하는 거야. 대충 살지 멋지게 살지는 내가 정하는 거야. 쪼잔하게 살지 통 큰 죄로 살지는 역시 내가 정하는 거야. 평생 가난한 사람으로 살지 평생 부자로 살지 내가 정하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을 바꿀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평생 실패자로 살지 성공자로 살지 내가 정하는 거예요. 저는 현재 지금 트리플 다이아몬드죠. 제가 저를 볼 때도 성공한 것 같고 남들도 저를 성공자로 봐요. 정말 저는 실패자로 평생 살다가 죽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감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보세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제약회사 연구를만 살았다면 어느 누군가에게 당신 나처럼 살아봐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성공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은 기회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나처럼 살아보세요. 나 같은 인생 살아보세요. 나같이 멋지게 한번 살아보세요. 왜? 저는 내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나를 바꾸는 건 변화시키는 건 결단이고 그 결단을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일 눈을 떴더니 내일 내가 다이아몬드야. 성공자야. 인정받는 사람이 돼 있어. 얼마나 기대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행복해져. 걱정할 게 없어. 앞으로 나가 꿈만 있어. 더 나아지는 꿈. 더 멋져지는 꿈만 있어. 그런 인생 한번 살아보시지 않으세요? 아메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아메 성공자가 많지 않았어요. 결과를 몰랐어요. 그렇지만 지금 아메 사업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성공자들이 앞에 있습니까? 근데 결국 그곳으로 그 성공자 위치를 가는 건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도 스폰서가 하는 게 아니고 파트너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만이 후에마이 내가 나의 성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삶을 생각하며 살아가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누군가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죠?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아메를 만났고 아메를 통해서 내 삶을 고찰해가며 더 꾸준히 더 앞으로 나가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30년 동안 아메 사업을 해왔어요. 30대 초중반에 아메 사업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 내 인생 전체를 볼 때 생선의 가장 가운데 토막을 아메 사업을 해왔어요. 30년 이 사업을 해왔고 지금도 그 30년의 결과를 누리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우리 와이프가 잠자기 전에 늘 이런 기도를 해요. 지금부터의 30년을 또 다른 제 도약을 해나갈 거라. 저에게 힘을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잠을 자요. 삶을 정리하고 내 인생 살만큼 살아서가 아니고 지금부터 앞으로 남은 30년 더 멋지고 더 많은 걸 이루고 더 많은 걸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런 기도를 하며 잠을 자요. 여러분과 저는 싱킹빅에서 아메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미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성공을 정말로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응원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서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가 될 때마다 박수를 치며 격려하며 잘했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좋은 성공의 좋은 영향력을 더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사는 이 작은 세상을 내가 속한 작은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자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림동에 그 비관을 한 그 청년에게 아메 사업에 들어갔더라면
그는 그렇게 인생을 비관으로 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처럼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더 나은 인생을 나가려는 노력을 해 나갈 거예요. 어쩌면 그게 우리가 아미 사업을 해야 될 사명 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건 나라는 것과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의 그 모습으로 성공자가 돼서 성공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 들으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